혁신이 뭐예요? 혁신.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혁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가장 큰 그 동력이다라는 것을 밝혀서 가장 케인즈 못지않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된 분이 누구예요? 조셉 슈페트지. 그러니까 슈페트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발전, 성장. 이것은 슈페트지. 슈페트의 혁신, 이노베이션. 과거의 어떤 구습을 타파하고 디스트럭션, 때려부시고 파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창조를 해야 되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등소평이 과거의 그 문화 대혁명에 그 썩어 빠진 것을 다 파괴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파괴. 그게 중국 대륙을 다 바꾼 거예요. 엄청 이게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저는 위대한 어떤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소평은 슈페트가 말한 혁신가예요, 혁신가. 지금 그 AI 기업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회장보다도 뭐 어마어마한 저는 혁신가라고, 비교가 안 되는 혁신가다. 역사를 바꾼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 할머니, 제 강의를 자주 듣는다는 그 할머니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회복되고 이 방송 올리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는 거야. 그간에 또 못했던, 작년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또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말이죠. 제가 이런 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재작년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작년 수상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시카고 학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시카고 학파.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요. 그 재작년에 그 분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것을 공동으로 저술한 데먼 에스머글루 교수. 터키 출신이에요, 터키. 전 세계에 와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데먼 에스머글루, 터키 사람 교수와,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시카고 대학교. 데먼 에스머글루는 사상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지만 속했던 대학은 헷갈리네. MIT든가 뭐 하여간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뭐냐? 국가가 실패하는 북한 봐라. 폐쇄적이고 이런 놈은 나라는 실패한다. 개방적인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성공한다, 발전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냐?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거지 나라에서 저렇게 발전한 유일한 한국의 사례를 보면 그 한국은 이게 개방적인 시스템, 결국은 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을 기본적인 축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기업인들이 어쨌든 주축이 되는 것이고, 막 정부가 막 국가가 막 공산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조차도 하이에크가 그냥 세금 20-30%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 농민들. 거기서 등소평이가 위대한 혁신을,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근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구태의연해, 사고방식이. 박정희보다도 구태의연해. 박정희하고 비교하니까 기분 나빠요? 진보 쪽 사람들? 박정희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마 살아계시면 제 이런 강의 들으면 아마 당장 이병철 변호사 좀 만나자 할 거야. 뛰어난 사람. 김대중 대통령 천재지, 천재. 그분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좌파라는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책 하나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드디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은 또 어떤 분야에 노벨상을 수여를 했을까?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가 놀라워. 역시 시카고 학파인데 세 분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이분들이 혁신, 슈페트주의자, 혁신, 창조적 파괴, 이걸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뭐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을 공부를 한 분이라면 이제 이분들의 글을 읽어야 돼요.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면. 아기용 교수, 피터 하위 교수, 모키르 교수, 모키르 이렇게 하위 교수 이런 분들은 이론적인. 근데 이분들이 경제학 좀 이게 대학원 과정 경제 성장론 이런 걸 공부하면은 그 좀 고급
이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유명한 분이에요. 내생적 성장 이론.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시경제학 책에도 나오는 것이고, 예, 이 성장 이론이라, 경제 성장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그 성장 이론의 뼈대를, 이제 토대를 닦은 게 솔로우 교수고, 솔로우. 결국은 기술 진보다 이거지. 어떤 천재적인 기술 진보가 팍 발생하면 그게 몇십 년간의 또 경제 성장,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천재적인 기술이 또 탁 나오면 또 그걸로 탁 먹고 산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천재들이 뭐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나라는 많이 나오고 미국은, 어떤 나라는 없어 한국은. 예. 왜 그러냐.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게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생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이 혁신가들이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것,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이거야. 예, 그거를 밝힌 이제 학자가, 그래서 노벨상을 먼저 탄 분이 롬머 교수고, 이제 작년에 탄 뭐 하윗, 뭐 아기용 교수, 이제 모키르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롬머 교수의 제자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은 지금 전 세계의 흐름, AI, 이제 엔비디아 이 혁신 기업들 말이죠. 그렇죠? 네. 그 혁신을 연구한 그 학자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다. 더 나아가서 의미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뭐 또는 뭐 외국 거 그냥 수입해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이거는 외생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금융, 뭐 대학교 교육, 뭐 모든 것이 뭐 10대, 뭐 나이 10살 되면 그냥 혁신적인 막 아이디어를 갖고 뭐 사업을 해. 뭐 하버드 이런 거 다니다 그것도 차버려 그냥. 비니 게이츠부터 그렇잖아요. CC의 하버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은행이 무슨 부동산 담보대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은행에 계시는 은행장들,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당신들이 뭘 아냐고. 정말. 미국 은행장들이 당신들 같은 공무원 그 시험 치라고 된 사람 한 명도 없어. 은행은 이런 혁신 기업가 10살짜리 소년한테 돈을 대출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것을 노벨상위원회가 알고 이제 작년에 상을 드린 것이고, 그런 혁신이 가능하려면 그 나라 자체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밝힌 그래야 국가는 성공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것을 밝힌 데먼 에스모글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한테 재작년에 노벨상을 드렸다. 이해가 되죠?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 미국이다. 미국이 총기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많지만 역시 미국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엄청난 또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우리는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혁신 기업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는 너무 옛날이잖아. 최근 20년간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정체된 겁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래피드 빠른 어떤 성장 궤적을 그리다가 우리는 이미 넓어버렸어.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정체적인. 이까지는 괜찮아. 경제 성장의 궤적이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이게 솔로가 이제 그 규명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장률이 선진국이 되면 한 2%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은 그러다가 혁신이 일어나고 막 계속 4%, 5%를 하는 거야. 한국은 0%가 돼버리네. 정권 한 정권이 지나면 실질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정권 하나가 지나면 또 뭐 탄핵도 되고 막 1%씩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는 지난 20년 동안 혁신은 하나도 없고 이 정권 때문에 개판돼 가지고 그 1%씩 떨어져 왔으니까 5% 하던 게 지금 0% 됐잖아요. 뭐 산수잖아, 산수. 정확하지 뭐. 정권 하나당 1%씩 떨어져 왔습니다. 뭐가? 실질 성장률 내지는 잠재 성장률이. 간단한 산수죠. 해법은 지금 다 말씀드렸죠. 노벨상을 누구한테 줬다. 그거를 보면 해법이 나온다. 그것을 가장 위대하게, 완전 거지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장 위대하게 혁신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사례는 등소평, 중국이다. 중국. 그러니까 진보 쪽 분들도 중국 등소평을
좀 보고 배워야 돼. 교조적인 생각들. 막 김일성 북한 좋다고 그따구 짓 하지 말고 말이야. 또 이제 보수 쪽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라 이거야. 허구한 방공 떠들고 뭐 박정희 박정희를 찬양하는 거나 김일성이 찬양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네. 자, 이 정도, 야, 정말 고급 강의죠. 네, 고급 강의. 네. 이제 요 정도 하면 이제 각자를 한번 또 이렇게 찾아서, 예, 여러, 뭐 찾기 쉽잖아요. 뭐 네이버에 들어가시든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도 해보시고, 제한테 댓글을 이렇게 좀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또, 예, 강의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알차잖아요. 내가 사는데 도움이 돼. 그렇죠? 이걸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듣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공부를 하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지. 쭉 모아놓고 그냥 시시끌렁한 소리 그냥 하고 막.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천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자제하시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